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설명을 드릴 때 이 8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월달 이후로 7, 8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는 거의 보합세에 가까운 변동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6주간 같은 매매 가격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뚝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력이 엿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매수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서 9월달 이후로는 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석이 지나면 어쩌면 다시 반등세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데이터로만 봤었을 때는 9월 달에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자, 이러한 원인을 실제 필드에서 상황 분석을 해보면 매수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마땅한 매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자분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 그리고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그리고 실거래 가격 등을 반영을 해서 더 높은 가격을 호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매수자분들은 좀 더 가격이 좋으면서 입주가 되는 매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가 되는 물건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입주도 할 수 있지만은 요즘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갭 차이가 적어서 적은 현금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 평행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도 합니다. 매수자분들이 관망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매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전국의 부동산 현황,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실거래 가격, 그리고 호가 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시도별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 지역은 0.01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지역 중에서 서울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격 지수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강남구와 송파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측을 했었을 때는 8월 말쯤에 더 내려오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강남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6주 동안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뚝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0.3에서 0.2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호가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또 반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랑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6주 동안 안정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반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내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수가 될 부분이 과연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예년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매수가 몇 번 이루어지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매물들이 높은 가격대에 매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량은 이루어지는 거래 건수가 좀 낮다는 점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아파트 매매 건수입니다. 역시 6월 달에 상당히 거래 건수가 많았는데 7월, 8월 달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송파구와 강남구가 거래 건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송파구와 강남구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돼야지 다른 쪽도 쫓아서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건수를 수치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발표된 자료와 18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8월달 수치가 일부 상향 조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미하게 살짝 증가가 돼 있습니다. 18일 날짜로 해서 보시면 서울 전체 6월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강남구도 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8월 18일이니까 한 2주 정도 해도 200건이 살짝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6월달 이후로 매매 건수가 줄어든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9월달 거래 건수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 매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호가의 아파트들이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대문이랑 종로 쪽의 아파트 가격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제 2년차가 되는데 마침 등기가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2년이 지나서이기 때문에 좀 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2월 달에서 8월 달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잠깐 살펴보면은 34평 84제곱미터 보면은 10억 5천이었는데 12억, 그리고 7월 달에 13억 4천에 최고가가 지금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 24평인데요. 9억대에서 지금 10억대까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이버 부동산에서의 실제 부동산 호가인데요. 지금 실거래가가 10억인데 12억 5천이죠. 갭이 2억 5천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자, 이러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막 2년차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10억대 물건이 나오면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서 바로바로 물건이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 이상 가격이 호가로 나와 있고요. 34평은 13억대도 있지만 주로 14억 5천에서 15억대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억 4천에 비해서는 1억 정도 올라가 있는 호가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등기가 나왔으니까 좀 거래량이 활발해지면 좀 더 이 거래량도 늘어날 것 같고요. 3년차, 4년차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경희궁 롯데캐슬입니다. 8월 달에 84제곱미터 34평인데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전산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래가 몇 건이 있었는데 2019년도 자료도 나오질 않고 실거래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59제곱미터를 살펴보면은 지금 13억대, 13억 이상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두 개 있는데 14억이랑 15억 이렇게 두 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도 2년 차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거래량도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희궁자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 2020년 실거래 현황인데요. 앞에 거래 건수를 보시면은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셨는데,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는 7월 달보다 오히려 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단지는 17억 8,500이 최고가이고 59제곱미터는 14억 3천이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101제곱미터 39평이죠. 20억이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9월 달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급감한 상태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궁자이 3단지입니다. 2단지와 거의 비슷한데요. 역시 여기도 6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8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84제곱미터가 18억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이죠. 14억 2천이 최고가였습니다. 층수가 17층이어서 아마 가격이 좀 높게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지, 2단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희궁자이 2단지 네이버 부동산 호가입니다. 3단지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현재 59제곱미터, 아까 14억 3천, 14억 2천, 요게 이제 최고가였는데, 현재 나오는 호가 매물들이 다 15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6억 5천에서 19억까지 매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21억 매물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가가 18억이니까 17억 5천에서 18억 5천 요 사이 정도가 대부분의 매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희궁자이 4단지 네이버 부동산 호가입니다. 현재 37제곱미터, 방 하나, 욕실 하나 있는 타입인데요. 16평이죠. 8억 5천에서 9억 정도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는 8억 7천에 거래가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45제곱미터, 방 2개, 욕실 하나 있는 20평입니다. 10억 5천에서 11억까지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건의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10억 3,500에 거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단지 소형 아파트는 아직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대문이랑 종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 가격과 호가도 살펴보았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과 84 공급 확대, 그리고 임대차 3법과 코로나 재확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동산 가격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가격 지수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의외로 6주간 이 매매 지수가 유지가 된 겁니다. 상당히 저력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 심리는 아직 높은 상태다. 다만 매수자가 달려들 수 있는 매물이 적고 높은 가격의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평행선상에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추석이 지나서 반등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드림 부동산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